크리에이터 편인 만큼 썸네일을 크리에이터스럽게 해봤다. 전문가가 아닌 나도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배워가면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 영상을 통해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유튜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접근하기 쉬운 만큼 자신의 색깔이 없거나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난 유튜브 시작 전에 영상에 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나의 촬영 도구는 간단하게 카메라, 아니 스마트폰, 그리고 2만원대 삼각대 딱 두 가지였다. 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촬영할 때 무슨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셨다. 나도 내 영상들을 우연히 봤다면 궁금해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영상들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했고 일상 영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작업이 있다. 바로 콘티 작업이다. 영상에 무지했던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촬영을 갔다가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게 굳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콘티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게 된다. 최소한의 콘티를 만들어 놓고 촬영하는 걸 추천한다. 나도 촬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다.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걸 알았기에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촬영한 영상과 내가 찍고 싶었던, 즉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알아갔고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콘텐츠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내 모습을 촬영하려면 손이 부족하다. 아마 센과 치히로의 거미 할아버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세워놓거나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것을 촬영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할 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내 모습을 신기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다행히 때리는 사람은 없어서 내 도라에몽 주먹을 사용할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일과 촬영을 병행하다 보니 피곤은 쌓여갔고 몸은 지쳤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집에 돌아가면서 하루 동안 찍은 영상들을 보면 내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뿌듯했다. 아마 이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힘들고 눈치가 보이더라도 촬영을 했던 것 같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연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내 영상들 대부분 마지막에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나레이션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촬영할 때에 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촬영은 이렇게 한다. 먼저 걸어갈 길을 쓱 찾고 카메라를 세우고 좌우를 살핀다. 주위를 살피는 이유는 걸어갈 때 혹시나 누군가가 카메라를 갖고 도망가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충 카메라의 시야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어간다. 무심한 척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 몸의 모든 감각들이 뒤에 있는 내 휴대폰, 즉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다. 카메라에 안 잡힐 정도로 최대한 멀리 걸어가는데 이유는 쏟아내고 싶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이날따라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촬영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촬영이 끝이 나면 집으로 가 편집 준비를 한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촬영보다는 편집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유튜브에 영상 편집하는 법을 검색했고 그중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건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서 선택했다. 이제 편집 프로그램은 구했는데 편집하는 법을 몰랐다. 모르면 무조건 유튜브에 검색했다. 프리미어 프로 편집을 검색했고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다. 마치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영상들을 골라서 보면 된다. 나는 유튜버 조블리님과 편집하는 여자님 이 두 분의 영상들을 보고 공부했다. 설명도 쉽고 자세히 알려준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런 유익한 영상들이 무료라는 점이었다. 몇 초 정도 광고를 봐줘야 하는데 영상을 만든 분들의 수고를 따지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던 중 내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미 수많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색깔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유튜브를 늦게 시작해서 이런 좋은 영상들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무료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편집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웠고, 이제는 내가 아는 편집 방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아는 편집 방법은 일단 촬영한 영상들을 모두 노트북에 옮긴다. 그 다음 영상들을 보면서 순서와 제목을 적는다. 앞에 숫자는 영상 순서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뒤에 제목은 영상의 핵심 포인트로 자신이 알아보게끔 적어 놓으면 된다. 예전에 처음 편집할 때 순서 없이 무작위로 영상을 편집하는 바람에 영상을 반복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나처럼 되기 싫다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영상들을 편집 프로그램에 옮기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구성에 맞게 영상을 편집한다. 그 다음은 나레이션이 필요한데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본이 필요하다. 사실 이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날의 감정을 영상이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다와 누가 쓱 밀치기만 해도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다. 두 문장 모두 힘들다는 표현이지만 후자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어떤 감정인지 잘 느껴진다. 수능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본의 내용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집중해서 끝내기가 어렵다. 이럴 때 나만의 해결 방법은 먹으면서 하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갑자기 괜찮은 문장들이 생각날 때가 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린다. 우여곡절 끝에 대본을 완성하면 나레이션을 시작한다. 나레이션은 따로 녹음을 하는데 이 2만원짜리 마이크를 핸드폰에 꽂고 간이 방음 부스를 가져와야 한다. 이 핑크핑크한 이불이 내 방음 부스다. 저녁 시간에 주로 녹음을 하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TV를 시청하신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도 TV 소리가 미세하게 마이크로 녹음되기 때문에 이 이불을 덮고 녹음을 한다. 야동 보는 거 아니다. 몰래 컴퓨터 하는 것도 아니다. 녹음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만 한다. 사실 처음에는 삼각대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녹음된 파일을 영상에 첨부하고 편집을 마치면 끝이 난다. 간단해 보이지만 영상 10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내가 서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크리에이터도 하나의 멋진 직업이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미래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 힘이 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 또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시간 또한 값진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꼭 최고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